1년 정도는 S&P 걷기만 하셔도 다이어트에 대한 고민, 통증에 대한 고민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었을 때, 저의 상황과 제 몸에 제약이 엄청 많이 걸려있을 때 체중 감량을 가장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제가 원래는 오늘 허리 골반 교정 루틴 엘무브 동작 벨트 운동 강의를 하는 날인데, 제가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서 공지를 드린 것처럼 제가 크리피 플로우라는 채널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체형, 몸매, 그리고 체력 관리의 핵심은 바른 자세 걷기가 한 60%는 차지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저의 다이어트 경험과 함께 저의 그 핵심 루틴들을 좀 공유를 하려고 해요. 저는 사실 20대 때는 다이어트를 아무리 많이 해도 그냥 58, 60이 나의 디폴트 값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이어트에 대해서 이렇게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는 놀랍게도 출산 후예요. 출산 후에 제가 몸무게가 확 빠지고 나서 지금 계속 그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우선 임신 기간에도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임산부 필라테스 주 2회씩 했고, 임산부들이 할 수 있는 또 S&P 밴드가 있어요. 골반 밴드. 그거 착용하고, 그 당시 제가 경주에 살았었는데 경주를 정말 열심히 걸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임신했을 때 몸무게가 거의 안 쪘어요. 입덧이 심하다 보니까 살이 빠진 상태였고, 걷기, 필라테스 주 2회 이 루틴을 유지를 하다 보니까 저는 그냥 배만 딱 나왔어요. 그 겨울에 패딩 입고 다니면 아무도 제가 임산부인지 모르는 그런 출산을 하고 나서 80일 때까지 몸무게가 57, 58 뭐 이 정도? 그냥 저의 예전 몸무게 정도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저는 출산하고 80일 만에 남편을 따라서 경북에 있는 김천이라는 태어나서 처음 가보는 도시에서 그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남편은 퇴근이 굉장히 늦었고, 그 당시에 저는 통증이 심했고 너무 어린 아기가 있고 운동을 마음대로 갈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니었어요. 굉장히 제약이 많은 상태였던 거죠.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S&P 근막이완, 벨트를 찰 생각도 못했어요. 그 당시에 안 그래도 측만증이 심한데 아기가 이제 어리니까 많이 안아주고 뭐 수유하고 막 씻기고 막 계속 이렇게 구부리는 생활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아팠어요. 너무. 안 그래도 목이랑 어깨, 등이 아픈 사람인데 이제 육아를 하다 보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그리고 거의 독방 육아였잖아요. 혼자 다 하니까 몸이 너무 아프고, 그때는 막 정신 상태도 좋지 않았어요. 막 우울하고, 모든 엄마들이 그렇겠지만 아기에 대한 애정이 좀 많이 컸거든요. 그래서 아기 앞에서는 아프거나 짜증을 내는 얼굴을 보여주고 싶지가 않았어요. 진짜로. 좀 강박처럼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할 수 있는 게 S&P 도구를 제가 미리 이제 임신 전부터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스틱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스틱을 가지고 근막 이완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사람이 그렇잖아요. 할 수 있는 게 많으면 지루한 거를 하지 않게 되고요. 빨리 살을 빼고 싶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예전에 계단을 100층씩 매일 땀복 입고 올라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몸을 굉장히 혹사시켰어요. 아침에는 필라테스 가고, 그 다음에 막 러닝하고, 그 다음에 웨이트도 하고, 막 계단 100층까지 가고 다니고 막 이런 루틴을 계속 했는데, 그래도 그냥 58, 60kg였거든요. 아기를 키우는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출산을 했으니까 몸은 아프지, 쑤시지, 운동도 배울 수가 없지. 그러니까 계속 그냥 근막 이완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스트레칭, 골반 교정 스트레칭 하고. 김천이 굉장히 걷기가 좋은 동네거든요. 저는 그래서 시원하니까 근막 이완을 맨날 하고 있었고요. 남편이 나가고 나면은 애기랑 집에 있으면 미칠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막 답답하고. 그 애기 80일 정도 넘어서 12시에서 2시 사이에 분유, 기저귀, 간식 다 챙겨가지고 그냥 나갔어요. 유모차에 애기 태우고 골반 밴드 딱 착용하고, 발 밑에는 발의 아치를 만들어주는 족궁 보조구 깔고, 땀복 딱 입고, 유모차 끌고, 선캡 딱 쓰고 거의 매일 나갔어요. 김천이 이렇게 한 바퀴 쭉 돌고 오면 1시간 10분에서 15분 정도, 만보 좀 가까이 되거든요. 중간에 이제 강변에 있는 경치 좋은데 벤치에 딱 앉아가지고, 저희 애기는 이제 어릴 때부터 너무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분유를 먹고 저랑 같이 또 만보 걷고, 이렇게 한 바퀴 쭉 돌고 오면은 기분이 너무 개운하고 붓기가 쫙 빠지는 거예요. 제가 이 루틴을 처음에 살 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살려고 한 달 정도 했나? 몸무게가 막 갑자기 조금씩 내려가면서 붓기도 엄청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루틴을 한 2, 3개월 정도 하니까 몸무게가 한 52kg까지 막 빠지는 거예요. 오히려 빡세게 근육 운동하고 식단하고 막 이랬을 때보다, 그냥 식단은 저는 원래 오전에는 과일식을 좀 하는 편이거든요.
과일이 소화가 빠르고 속이 편해서 원래 식단은 제가 먹던 대로 먹고 와 이거는 내 인생 최초의 슬림한 몸매가 됐다. 좀 지금 생각하면 미친 것 같은데 출산 5개월 만에 한국 모델도 선발 대회를 나간 거예요. 그냥 뭔가 이렇게 살이 빠지니까 뭐가 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근막 이완을 매일 했고 한 3주, 4주 동안은 걷기, 바른 자세 걷기만 계속했어요. 그리고 3, 4주 되니까 몸이 굉장히 가벼워지는 걸 느껴서 그 다음에 이제 벨트 교정 운동을 조금씩 다시 시작했거든요. 제가 S&P를 하면서 느낀 거는요. S&P로 체형을 다 맞춰놓고 그 다음에 모든 움직임들은 다 살이 빠지고 몸매가 예뻐지는 수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체형이 틀어진 상태에서 하는 모든 것들, 요즘 뭐 러닝이 또 유행이잖아요. 저도 이제 막 예전에 러닝을 시도를 했는데 저는 막 부상이 너무 생기는 거예요. 막 종아리 막 쥐나고 막 전 충격파 맞고 왜 이러면서 막 러닝해서 이 러닝은 나랑 안 맞는 운동이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몸이 이렇게 틀어진 상태에서 하는 모든 운동은 저는 지금은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근데 제가 전신 재조립을 해놓고 나서 하는 현대에 지금 퍼져있는 운동들이 다 도움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미 체형이 틀어져 있고 평소에 막 어깨도 아프고 러닝, 웨이트, 필라테스 제 경험상 저한테 독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 붓기를 초래하고 더 불균형을 초래하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저는 오른쪽 측만이 심한 몸이기 때문에 항상 왼쪽으로 버티는 힘이 강해요. 근데 제가 거기에서 웨이트를 하면은 제가 의도를 하지 않아도 몸은 계속 왼쪽만 많이 쓰게 될 거고 뭐 러닝을 한다고 했을 때 제가 아무리 의도를 한다고 해도 제가 강한 쪽으로만 쓰겠죠. 그러니까 비대칭이 점점 심해지면서 계속 붓기가 지속이 되고 살이 빠지기는커녕 몸무게는 변화가 없고 항상 이런 상태였거든요. 제가 요즘에 전신 재조립을 시켜놓고 필라테스를 하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 했던 필라테스랑 너무 다른 거예요. 중둔근에 힘이 들어오는 게 이런 느낌이었구나. 광배근 쓰는 게 이런 거였구나라는 거를 필라테스를 제가 강사 활동까지 하고 굉장히 오랜 세월 해왔지만 최근에 다시 정말 필라테스가 이렇게 좋은 거였구나. 이렇게 몸이 바로 잡혀진 상태에서 하니까 너무 좋구나. 제가 측만이 있으니까 전신 재조립을 시켰어도 약간 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밸런스가 약하고. 근데 강화를 시켜주면서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나는 내 몸을 바꿔보고 싶다. 진짜 나는 슬림 탄탄하게 살아보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 걷기 루틴을 꼭 먼저 해보세요. 근막 이완하고 걷기 루틴 한 다음에 벨트 교정 운동을 통해서 바로 잡는 것만 해보세요. 제가 느낀 건 뭐냐면 몸을 힘들게 하면 살이 안 빠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체형이 틀어져 있는데 계속 내 욕심에 빡 하자, 운동 빡 하고 끝내자. 이게 욕심이거든요. 이 상태에서 그냥 오늘 활동량 채웠어. 오늘 막 웨이트 몇 킬로 들었어. 몸은 막 이렇게 틀어져 있는데 그거를 막 했어. 그게 저는 욕심이고 강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최근에 느끼고 저도 예전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출산 후에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었을 때 저의 상황과 제 몸에 제약이 엄청 많이 걸려있을 때 체중 감량을 가장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거 순환이 먼저고 몸의 굳은 부분을 풀어내는 게 먼저고 체형을 바로 잡는 게 무엇보다 1순위구나 라는 거를 정말 깨달았고 몸을 힘들게 하는 것만큼 살을 안 빠지게 하는 게 없다라는 거를 정말 강하게 느꼈어요. 건강을 위해서는 신경을 보호하고 있는 척추 본연의 곡선을 회복하기 위한 단순한 S&P 기본 동작이 다양하고 화려한 동작의 운동보다 우선한다는 것이다. 저는 이 문구에 진짜 공감해요. 왜냐면 S&P 동작은 오직 8가지고 단순하단 말이에요. 이 단순한 것도 쉽게 되지 않아요. 사실 이 S&P 8 동작을 완전히 내가 완벽하게 구현을 해낼 수 있을 때 다른 운동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제 경험상 측만증으로 너무 오래 세월을 살아온 제 경험상 이 동작들을 제대로 구현하는데도 쉽지가 않거든요. 저는 이제 S&P 동작을 정말 제대로 씹어먹듯이 하는 수준 한 6년을 하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꼭 추천을 드리는 방법은 체형 교정을 시켜놓고 걷기만 해도 살은 빠지니까 그렇게 한번 이 루틴대로 6개월 동안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보고 좀 내 골반이나 어깨 통증도 많이 줄고 나 이제 좀 몸이 괜찮은 것 같은데 그때 웨이트도 하시고 정말 이 체형 교정이 된 상태에서는 정말 작은 그냥 우리 일반적인 스쿼트, 런지 뭐 이런 동작들이 정말 효과가 좋거든요. 그냥 골반이 바로 잡혀 있으면 살짝 펌핑하면서 스쿼트 해주면은 엉덩이가 빡 올라가 있어요.
하체 힘이 잘 들어오고 밸런스 맞추는데도 도움이 많이 되고, 제가 전신 재조립 유튜브 강의를 업로드를 하는 이유는 좀 복잡하게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년 정도는 S&P 걷기만 하셔도 다이어트에 대한 고민, 통증에 대한 고민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론이 길었는데 제가 걸을 때는요, 땀 터지게 독소가 다 빠져나오게 작정을 하고 걷는데요. 저의 루틴은 첫 번째, 일어나자마자 아로마 테라피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목이 굉장히 만성 통증이 있다고 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목 순환이 진짜 안 돼요. 그래서 얼굴도 잘 붓고 림프가 잘 막혀요. 그래서 목에 저는 아로마 테라피를 8단계로 하는 아로마 테라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훨씬 저 같은 경우는 림프 순환도 잘 되고 열려서 이 부분 순환이 정체됐던 부분이 저는 독소를 빼내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받기 때문에 아로마 테라피를 작년 10월부터 꾸준히 지금 해오고 있고요. 그리고 복부에는 저는 또 제가 다낭성 난소증후군이 굉장히 심했어요. 근데 이 호르몬 밸런스를 맞춰주는 이 오일을 복부와 그다음에 서해부 이런 쪽에 바르고 난 이후에 다낭성 난소증후군이 해결이 된 거예요. 저는 원래 베이스가 먹는 거 건강하게 먹고 체형 교정을 일상화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래도 이제 다낭성이나 이런 게 해결이 안 됐었는데 이 오일을 만나고 또 영양제를 먹으면서 저는 생리를 매달 하고 있어요. 너무 신기해서 복부에는 이 오일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핫크림을 꼭 배에 발라요. 저는 핫크림을 배에 발라서 이렇게 복부를 진짜 저 손 이렇게 마사지 하는 거 보이시죠? 말랑말랑해질 때까지. 이게 땅땅하게 부었으면은 이렇게 안 들어가요. 제가 근막 이완을 매일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핫크림을 바르면서 복부 마사지를 꾸준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복부까지 열어주고 그 다음에 근막 이완을 합니다. 상체, 하체. 저는 이제 롤링 위주로 계속 하고 있고요. 이렇게 근막 이완을 한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웜업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복부 벨트 차고 골반 벨트 차고 이제 걸으러 가요. 저는 이렇게 한 다음에 걸어요. 시간이 있다면 여기에 이제 골반, 다음 주부터 제가 알려드릴 골반 교정 운동, 엘무브, 3번 운동, 브릿지 이런 동작들을 한 다음에 이제 좀 세팅을 해놓고 걸으러 갑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번 걸으러 가면 그냥 살랑살랑 산책하면서 걷는 게 아니라 작정을 하고 걸으러 가는 거예요. 뛰지는 않아요. 뛰지는 않고 작정을 하고 이렇게 다 세팅을 해놓고 걸으러 가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땀복 입고 땀복 레깅스 입고 땀복 모자 쓰고 하면 경사 걷기랑 이제 천국의 계단을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는데 한 40분 정도 하거든요. 그럼 독소가 쫙 빠져요. 배도 막 슬림해지고 배도 말랑말랑해지고 저의 이제 다이어트 관리 루틴이라면 이거예요. 근막 이완하시고 걸으세요. 제대로 걸으세요. 바른 자세 벨트 착용하고 발을 걸을 때 어떻게 걸어야 되냐면요. 제가 이거 예전에 김천에서 강변공원 매일 걸을 때 봤던 사진인데 이렇게 걸으시면 돼요. 뒤, 중간, 앞꿈치. 걸을 때 골반이 중립이 된 상태에서 골반 밴드가 그걸 보조해주죠. 골반이 중립이 된 상태에서 뒤꿈치, 중간, 앞꿈치 이렇게 올 수 있게 골고루 밟아주면서 이렇게 걸어야 돼요. 뭐 아치가 무너진 상태에서 걷는다든지 그다음에 발 날 쪽으로 체중이 실어서 걷는다든지 이걸 의도적으로 내가 연습을 해야 돼요. 뒤꿈치, 중간, 앞꿈치 이렇게 발을 무게중심을 뒤, 중간, 앞, 뒤, 중간, 앞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걸어야 됩니다. 이렇게 집중을 해서 걷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살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전근 힘 들어오지 복부 쪼여진 상태에서 발 중심을 뒤, 중간, 앞, 뒤, 중간, 앞 이렇게 집중해서 걷잖아요. 정말 걷기가 살이 빠진다고? 걷기는 살 안 빠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바른 자세에서 정말 제대로 걸으면 복부, 내전근에 힘이 계속 들어오는데 어떻게 엉덩이까지 힘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살이 안 빠질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루틴을 하면서 땀복까지 입고 작정하고 걷는데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걷기만 해도 이렇게 걸어야 살이 빠지는 거예요. 그냥 살랑살랑 슬리퍼 신고 살랑살랑 걸으면 안 빠지죠 당연히. 걷는 루틴을 말씀드린 거는 제가 지금 이 몸무게를 유지하고 있고 걷기만 해도 저는 살이 빠지더라 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살이 빠지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예요.